안녕하세요, 교수님. 2학년 박수현입니다. 먼저 총이치기공학 실습 1주차 동영상 과제를 하게 됐는데요. 먼저 1학년 때, 아니 2학년 때 덴처를 1학기 때 만들었었는데 그걸로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막 을지상 수리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. 먼저 을지상에 가해지는, 그러니까 파절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자고 하면은, 먼저 일단 응력이 분포됨에 따라서 응력이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정중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제 환자가 구강 장착 후에 이제 조직이 많이 변하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파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정상 치료제 부위에는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중앙 부분이 파절이 되는 이유도 있고, 이제 치료제 정상 부위에서는 이제 환자의 구강 안에서 약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물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절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의치상 이제 파절 원인은 이제 기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함들 때문인데요. 먼저 왁스 제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치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파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인공치 배열을 할 때 잘못 배열되거나 잘못 교합이 되거나 하면 일지상 파절 원인 중에 하나로 잘못된다면 일지상 파절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매몰제 제거 과정에서 매몰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덴처 총입치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이에서도 을지상이 파절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마 과정에서 잘못 연마를 하게 된다면, 조심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마 과정에서도 을지상의 파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는 레진 을지상 일단 먼저 을지상이 파절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일단 먼저 강한 충격에 의해서 파절이 될 수 있고, 두 번째는 재질에 따라서 재질에 의한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먼저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파절면에 특징적인 모양이 없거나 파절면을 정확하게 접합시켜서 파절되기 전의 형태로 쉽게 재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질에 의한 파절은 반복되는 교합력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레진 을지상 수리에 따른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단순 수리는 일단
되게 간단하게 파절되는 경우, 하나씩 두 동강이 날 정도의 파절이 되는 것을 단순 수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복합 수리는 두 조각 이상의 파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할 땐, 복합 수리를 할 때에는 섬세함과 또 정확성이 요구되는 수리입니다. 의치상 수리 과정인데요. 먼저 파절된 부분이 일단 단순 수리로 파절된 부분을 본다면 먼저 이렇게 스티키 왁스로 먼저 봉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대로 이용하여 봉합을 부러진 파절된 부분에 따라서 맞게 정확하게 붙여준 다음에 왁스로 봉합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내면은 언더컷 부분이 있으면 블럭아웃 처리를 해서 메모를 해주어야 합니다.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몰제에서 분리를 할 때 언더컷이 생기기 때문에 매몰제와 모형을 의치상을 분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런 다음에 파절된 부분을 덴처버 같은 걸로 이제 레진을 파줍니다. 파준 다음에 이 부분을 봉합했던 부분을 그 안쪽에서 파준 다음에 다시 더 강하게 봉합을 해줍니다.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면 이렇게 파절된 의치상을 이용하여 파절된 의치상을 통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플라스킹 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도즈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프링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플라스킹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아까 봤듯이 파절된 부분을 스티키 왁스로 봉합해 준 다음에 더 보조 막대를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 더 견고하게 봉합을 해줍니다. 봉합을 끝낸 후에 내면에 언더컷이 생긴 부분을 블럭아웃을 해서 메꿔줍니다. 그 다음에 메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매몰제를 분리할 때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고 잘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파절된 부분을 구강 장착하는 그 위치에서 봉합을 해줍니다. 더 견고하게 봉합을 도와주고 레진으로 봉합된 부분 위에를 깨끗하게 채워줍니다.
이 부분이 파절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봉합 스티키 왁스로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티키 왁스를 봉합하는 데 이용하여 붙여준 다음에 내면 부분이 지금 붙여져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나서 메모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타로 채워준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베이스를 삼아 일치상 베이스를 해줄 수 있도록 맞춰줘서 일치상을 메모합니다. 붙여져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 매물재를 일치상과 분리하여 주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 삭제해 줍니다. 바깥 부분에서 봤을 때 봉합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빈 부분은 이제 레진으로 채워주는 작업으로 리퀴드와 분말로 혼합을 이용하여 발라줍니다. 에이전트도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진을 전입시켜 줍니다. 리퀴드를 발라가면서 레진에 묻혀주면서 부드럽게 채워줍니다.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고 줍니다. 그 다음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리퀴드를 발라줍니다. 완성된 배치상 수리입니다. 그 다음에 매물재에서 아예 배치상과 분리를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연마를 통해서 위치상 수리된 부분을 다듬습니다. 허무스로 다듬는 부분이 있고 완성된 연마가 완성된 덴처 수리 위치상의 모습입니다. 이상으로 영상 과제를 마치겠습니다.